자, 대부분 CVP 분석을 많이들 외워서 해결하죠. 이거 공식 이해 다 됐나요? 외울 거 하나도 없는 장의 CVP 분석이야. 외울 거 하나도 없이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오늘 시간에 일단 문제 보기 전에 확장된 CVP 분석 다루기 전까지 이론 요약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시간 봐서 문제를 좀 다루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확장 전까지 문제 풀고, 확장 정리하고, 확장 쪽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어쨌든 뭐 작년에 CV 분석이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제 좀 잘 알아둬야 되겠죠. 원체 자주 등장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자, CVP 분석 뭐 하고자 하는 거냐? 다음과 같은 성을 짓고자 하는 거야. 언제 등장했냐? 1940, 50년대, 40년대부터 등장한 개념이야. 근데 되게 오래됐죠. 역사가 생각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성을 짓고자 해요. 나는 이 성의 자, 영업 활동을 대상으로 어떤 단기적 관점에서 이익에 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자 해. 이익에 관한 걸 알고자 해. 이익에 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게 일단 CVP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 CVP 분석 모형이에요. 모델이란 말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기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실을 일정한 가정을 깔아서 단순화시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CV 분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기본 가정이에요. 자, 우리가 성을 짓기 위해서 토대가 튼튼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기본 가정을 알아둬야 되는 거지. 기본 가정에 따라서 CVP 분석하는 분석 도구를 도출을 해요. 분석 도구. 분석 도구가 소위 말해서 기본 공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단기 이익에 관한 계획 수립은 다음 두 가지 조업도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다고 봐. 자, 어떤 조업도냐면 이익이 0이 되는 조업도, 흔히 말하는 손익분기점. 또 내가 목표로 하는 이익을 달성하는 조업도. 자, 손익분기 분석과 목표이익 분석. 이 두 가지가 단기 이익 계획 수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당 같은 두 기둥을 이제 세우는 거죠. 성이 좀 안 이쁘게 그려졌어 이해하세요. 그냥 하나는 손익분기 분석이고 하나는 목표이익 분석이라. 근데 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개념이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 조업도만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영업 활동에서 획득한 이익이 자, 얼마나 쓸만하지? 즉 얼마나 안전하지? 얼마나 변동하지? 이런 것까지 좀 알고자 해. 그래서 이 손익분기와 관련된 게 바로 안전한계라는 이익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깃발로 표현할 수 있어. 깃발로. 성에는 깃발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 목표이익과 관련된 게 영업 레버리지 분석이죠. 자, 영업 레버리지 분석 그냥 그냥 영업 레버리지. 얼마나 변동하니 이익이. 이런 뜻이야. 근데 그림 하나 좀 잘못 그렸다. 하나 요 기둥을 좀 수정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과정에 따라서 요까지 싹 공부를 하는 거죠. 요까지가 기본 과정에 따른 전개가 되겠고. 근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부 이제 기본 과정을 완화시켜. 즉 완화시킨다 이 말은 배제한다는 뜻이야. 배제한 걸 우리가 확장된 CVP 분석이라 하죠. 그래서 확장된 CVP 분석이 요 기본 과정보다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자, 이게 이제 확장된 CV 분석. 확장된 CVP 분석에서도 결국 손익분기와 목표이익을 분석하고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기본 과정을 일부 배제시키는 거죠. 배제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제 CVP 분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실은 이거죠. 이 확장된 CVP 분석과 관련된 개념인데, 자, 일종의 what if 분석이라는 민감도 분석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만약 판매 가격을 10% 인상한다면, 만약 원가를 이만큼 줄인다면,
이익이 어떻게 되지?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지? 이게 실은 가장 핵심적인 CVP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야.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확장된 CVP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은 CVP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코어에 해당하겠다. 민감도 분석은. 자 요거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요 순서대로 하면 되죠. 이거 서술형 대비. 이거는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정확히 이해해. 요거에서 도출된다. 그다음에 요거 두 개 구할 수 있는 능력 갖춰야 된다. 그리고 안전한계와 특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 영업 레버리지 분석은 좀 관심 있어 할 것 같다. 실제 교수님들이.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분석 다 이해해서 뭐 계산형이든 서술형이든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시험에서 중요한 건 이 확장된 CVP 분석이죠. 확장된 CVP 분석의 그 계산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끝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기본 과정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CVP에서 C는 코스트고 V는 볼륨, 조업도고 P는 프라핏이죠. 그러니까 이 프라핏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익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CVP 분석은 영업 활동을 대상으로 수익, 원가, 이익, 조업도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규명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걸 규명하고자 하는 거다. 자, 수익, 원가, 수익에서 원가 빼면 이익이 되죠. 조업도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게 CVP 분석이다라는 거지. 자, 뭐 기본 과정 6개. 요거는 소수정도 대비해 둬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본 과정은 자, 모든 원가는 변동 원가 아니면 고정 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원가는 변동 원가, 단가 얼마, 고정 원가 총액 얼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원가는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자, 두 번째 기본 과정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조업도만이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자, 조업도는 뭐냐? CVP 분석의 조업도는 자, 수량으로 말할 때는 판매량이고 자, 금액으로 말할 때는 매출액을 의미한다는 거지. 조업도가 일반적으로. 자, 판매량, 제조업 이야기예요. 판매량, 매출액. 자, 조업도만이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니까 CVP 분석에서 생각하는 원가 함수는 자, 어떤 원가 Y는 총원가 Y는 자, 고정원가 A 플러스 단위당 변동원가 B 곱하기 조업도 X 이런 전통적 원가 함수를 갖는다는 거죠. 자, CVP 분석이야말로 전통적 관리액의 가장 그 핵심 개념이니까 이렇게 전통적 원가 함수 모양을 갖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본 과정까지 말했고 세 번째 기본 과정은 자, 수익과 원가의 행태는 모습은 자, 관련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고 확실하게 알려져 있고 확실하게 주어져 있다는 뜻이야. 확실성의 과정이라고 그래. and 관련 범위 내에서 선형이다라고 봐. 직선이다라고 봐.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수익이 직선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단위당 판매 가격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고 자, 원가가 직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위당 변동원가 and 총 고정원가가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형성의 과정이라 하죠. 확실성의 과정, 선형성의 과정을 동시에 언급합니다. 자, 관련 범위 내에서 수익과 원가 형태는 확실히 결정되어져 있고 선형이다라는 과정이죠. 선형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죠. 또. 자, 선형성의 과정은 그 의미까지 알고 있어야 돼.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 총액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 항상 변동원가는 단가, 고정원가는 총액이 일정하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고. 자, 여기까지 이제 세 개의 가정을 말했어요. 자, 네 번째 가정은 자, 동시성의 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산하자마자 즉시 판매한다는 가정이야. 자,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한다는 가정이죠. 그래서 CVP 분석은 기본적으로 재고가 없는 거야. 알겠죠? 이게 재고 자산에 신경 안 써. 있다 하더라도 기초 재고, 기말 재고 똑같은 수량이고, 그다음에 단위당 변동원가, 총고정원가 일정하니까 원칙적으로 이 단가의 변동 같은 걸 별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 그냥 마음 편하게 재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생산하자마자 동시에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가정. 그래서 동시성의 가정. 자, 이제 다섯 번째 가정은 단일 제품만 판다. 근데 이건 너무 또 허망해. 단일 제품 판다 그러면 분석에 너무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단일 제품만 팔거나 만일 복수 제품을 판다면 복수 제품도 가정하는 거지. 근데 분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복수 제품을 판다면 매출 배합이 일정하도록 가정을 해요. 추가적으로. 자, 매출 배합은 판매량 비율을 말하죠. 복수 제품의 판매량 비율. 자, 매출 배합이 일정하면 아까 선형성의 가정에 따라서 단위당 판매 가격이 일정할 것이므로 자, 매출액 크기 비율도 일정하겠죠.
매출액의 크기 비율도 일정해요. 이걸 우리가 매출 구성비라고도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매출 비합 또는 매출 구성비 중에 하나가 몇 대 몇으로 일정하다라고 제시가 되는 게 복수 제품의 CV 분석이 되겠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복수 제품의 CV 분석이 확장이라고 생각한다. 땡, 알겠죠? 기본 과정이다. 복수 제품의 CV 분석까지는 기본이다. 근데 좀 어렵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 교재에서 모 교수님이 확장 쪽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냥 그쪽에서 많이들 다루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기본 과정이야. 기본 과정이 알겠죠? 기본 과정.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과정은 단기간 분석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합해 시험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까지가 이제 명시적인 기본 과정이고 암묵적 기본 과정 두 개가 더 있는 거지. 자, CVP 분석은 영업 활동만을 전제로 대상으로 하는 거다. 자, 기업의 활동은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이 있는데 영업 활동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거고 또 하나의 암묵적 과정은 발생주의 모형이라는 거죠. 알겠죠? 철저하게 발생주의 모형이라는 거야. 발생주의. 영업활동 전제 발생주의 모형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본 과정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자, 이거의 확장들이 있죠. 발생주의 모형, 그러니까 발생주의 손익분기점의 확정이 현금주의 현금으로 분기점인 거예요. 그다음에 영업활동만을 전제로 손익분기 같은 걸 따지는데 이제 뭐 이자 비용, 뭐 배당금, 뭐 주주에 대한 배당금까지 즉 자본 비용을 고려한 CV 분석도 세무사 2차에서 예전에 90년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 비용을 고려한 CV 분석 이렇게 확장도 가능하다는 뜻이야. 네, 그런 건 중요하진 않아. 알겠죠? 어쨌든 영업활동 그다음에 내가 방금 뭐라 했지? 영업활동 발생비 뭐야? 요게 확장이라는 거죠. 아니 기본 과정이라는 거지.